안녕하세요, 중고왕 김지금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나쁜 중고차 거르는 방법에 이어서 좋은 중고차를 고르기 위해 여러분들이 필수로 아셔야 할 성능 기록부 보는 방법과 보험 이력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긴 말 없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K카를 편애한 것 같아서 오늘은 N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원하는 차종을 검색을 해야겠죠. 저는 다음 차로 스팅어를 사고 싶으니까 스팅어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색하실 때 필터링 하는 거는 제가 저번에 다 알려드렸죠. 근데 N카랑 K카는 조금 필터링 방법이 다르긴 한데 적당히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면 돼요. 근데 N카에서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성능 기록부랑 보험 이력을 꼭 필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허위 매물이나 미끼 매물을 거를 수가 있거든요. N카는 허위 매물이나 미끼 매물이 거의 없긴 한데 그래도 일단 성능 기록부나 보험 이력을 숨겨놓은 차량은 무조건 필터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제품을 판매할 때 좋은 점이 있으면 부각을 하고 싶잖아요. 중고차가 좋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이 바로 이 성능 기록부랑 보험 이력인데 이거를 숨기고 보여주지 않는다? 분명히 구린 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애초에 내 눈에 띄지 않게 괜히 이런 거 보다가 보험 이력 없는데 가격이 싸네 이런 거 살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그냥 날려버리고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스팅어 색깔은 아무래도 후드 가니쉬가 있는 모델이 좋아서 후드 가니쉬가 살려면 흰색이나 청색, 빨간색 이것들이 좀 스팅어가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색깔 중에서 낮은 가격 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N카에서 필터링 할 때도 성능 기록부나 보험 이력 이걸 두 가지만 체크해가지고 가면 나쁜 중고차를 모두 거를 수는 없지만 정말 최악의 중고차를 거를 수가 있어요. 물론 성능 기록부나 보험 이력이 있는 차들도 반전손 차량이나 이런 경우들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썬루프 옵션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썬루프까지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낮은 가격 순으로 차량을 정리를 했는데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또 너무 많으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많아도 크게 상관없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래도 가능하면 적은 주행거리를 타는 게 좋으니까 한 8만 킬로 정도로 마지노선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카는 아쉬운 게 K카처럼 사고 이력으로 필터링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게 좀 아쉽긴 해요. N카는 한 요 정도만 필터링을 해주면 고르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외관이 이상하게 튜닝되어 있는 거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후드 가니쉬가 있는 모델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드림 에디션부터 후드 가니쉬가 들어가거든요. 아니면은 퍼포먼스 패키지가 있거나 드림 에디션이 있는 스팅어 중에서 이 모델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얘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외관도 잘 살펴봐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타이어를 살펴보는 건데 타이어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 차주분의 관리 상태를 대략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뭐 이 정도 키로수에 이 정도 연식이면 타이어를 교체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서 순정 타이어를 끼고 있을 거고요. 여기서는 보면서 불법 튜닝 같은 거 되어 있지 않나 살펴보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시청자분과 함께 K5 사러 간 영상에서도 성능 기록부에서는 불법 튜닝 이력이 없었거든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불법 튜닝 이력이 있어가지고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기록부는 무조건 100% 믿지 말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특별하게 튜닝 이력이 없어서 바로 성능 기록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상단에 보시면 성능 점검 그리고 보험 이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성능 점검 기록부에 들어가면 이쪽에는 기본 정보들이니까 그냥 가볍게 읽고 패스하면 돼요. 이 검사 유효 기간은 이 차량 그 자동차 검사 하는 거 있잖아요. 정기 검사 그거에 대한 기간인데 2022년 7월 9일쯤에 다음번 자동차 검사를 맡아야 된다는 뜻이죠. 검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귀찮고 돈도 드는 일이라서 중고차 구매할 때 가끔씩 이 검사 유효 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온 차량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차량들 구매하면 추가 검사비가 나갈 수 있고 여러분들의 시간도 뺏길 수 있으니까 이거를 참고하셔서 비슷한 가격이면 그냥 가능한 한 검사를 이미 받았던 혹은 아직 검사 기간이 넉넉한 차량을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종합 상태인데 이거는 되게 기본적인 정보예요. 특별하게 문제가 있을 만한 게 거의 없고 이 배출가스도 그렇게 정확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쪽에 튜닝이나 특별 이력, 용도 변경 이력 이 부분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건 또 보험 이력 때도 체크를 하긴 할 거지만 어쨌든 여기에 다 없음이 있는 게 가장 좋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튜닝이 되어 있는데 없음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적법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불법 튜닝인 경우도 정말 가끔 있어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고 교환 수리 이력인데요. 사고 이력 그리고 단순 수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사고 이력은 없음 근데 단순 수리는 있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새빨갛죠. 누가 봐도 사고차인데 왜 이거를 사고 이력이 없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중고차에서는 사고차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조금 달라요. 단순히 이렇게 차가 이렇게 부딪힌 경험만 있어서 사고차로 분류하기엔 전 세계 모든 차들이 사고차가 아닌 차들이 없을 거예요. 진짜 웬만한 차들은 작게라도 어딘가에는 분명히 긁히고 부딪힌 적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아예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트렁크, 앞핸더, 도어, 범퍼, 후드 이런 데는 100번 교체하건 1000번 교체하건 무사고입니다.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볼트로 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교체를 하더라도 무사고로 들어가고요. 차체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쪽이 망가져서 용접을 해서 이어 붙여야 된다. 이렇게 되면 사고차로 들어갑니다. 근데 뒤 핸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C필러와 핸더가 이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뒤 핸더를 교환을 하려면 이쪽 C필러를
잘라서 용접해가지고 붙여야 되기 때문에 뒤 휀더는 예외로 교환하면 사고차로 들어갑니다. 이제 사고차와 무사고차에 대한 기준을 아시겠죠? 그래서 K카는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무사고, 그리고 단순 교환, 접촉사고, 그리고 사고, 이렇게 4가지 분류를 해놨는데 일반적인 법에서는 단순 교환이랑 무사고를 합쳐서 무사고라고 부르고요. 프레임을 교환한 접촉사고나 그냥 사고 차량을 합쳐서 사고차라고 부릅니다. 이 스팅어 같은 경우도 여기가 거의 갈렸죠. 차가 뭐 앞뒤로 다 갈렸는데 이럼에도 이 차는 이렇게 많이 부품 교환을 했음에도 무사고 차량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차는 아무래도 구매하기가 좀 꺼려지는 게 이렇게 많은 부분이 사고가 났다는 건 2가지 경우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큰 사고가 났는데 운 좋게 프레임은 먹지 않았다던가, 두 번째 차를 험하게 써서 여기저기 막 여러 군데 박고 다녔다던가. 2가지 모두 구매자 입장에선 그다지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할 만한 매물은 아닙니다. 대신 가격이 꽤 저렴하게 나와서 정 구매를 하겠다 싶으면 사고차보다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까지 사고가 난 거 보면 휀다는 사고차를 안 만들려고 억지로 뭐 판금을 했거나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 세부 상태입니다. 가장 베스트는 이 왼쪽에 한 줄로 이렇게 주르륵 양호 없음 이렇게 나오는 게 좋은데, 일단은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게 이 원동기 쪽 오일 누유와 냉각수 누유 이쪽이죠. 누유가 있는 차량을 확실히 구매를 하면 안 돼요. 근데 미세누유라는 게 기준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미세누유는 기름이 살짝 맺혀 있는 정도를 미세누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세누유가 있더라도 그냥 쓱 닦아버리면 이게 미세누유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정비사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이 정도는 미세누유 측에도 못 낀다고 치면 그냥 없음이라고 체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전에 탔던 차량 중 하나도 어떤 정비소에 가느냐에 따라서 미세누유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누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미세누유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어느 정도 연식이 있는 차량들에서는 흔하게 발생되는 증상입니다. 미세누유가 있다고 해서 자동차에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구매하고 싶은 매물인데 이 매물밖에 없고 가격이 정말 괜찮다 싶으면은 미세누유가 있어도 웬만하면 구매하셔도 됩니다. 누유가 있어도 그냥 엔진 오일 정도는 그냥 교체를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비슷한 선택지가 있는데 비슷한 가격대예요. 근데 한 차는 미세누유가 있고 한 차는 미세누유가 없다 하면 당연히 미세누유가 없는 차량을 골라야겠죠. 누유 부분 외에는 당연히 대부분 다 없음, 양호 되어 있는 게고요. 누유도 가능하면 다 없음이 가장 베스트일 겁니다. 그 다음에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 부분에 매판이나 작은 부분들 같은 경우를 이쪽에다 숨겨서 적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봤던 매물 중 하나도 크로스 멤버가 교체가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성능 기록부 이쪽에 표기를 한 게 아니고 이쪽에다가 그냥 슬쩍 표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이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꿀 정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자, 그리고 중고차 성능 상태 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성능 고지자는 이 중고차를 판매하는 사람이 이 성능이나 상태를 고지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 이쪽에 넘버원 모터스라고 쓰여 있죠. 근데 이 차를 판매하는 것도 넘버원 모터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2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차는 허위 매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차를 판매하는 사람이 이 차의 차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주 딜러한테 사느냐 아니면 그냥 알선 딜러한테 사느냐, 이 차이는 뭐냐면 알선 딜러한테 구매를 하면 그 알선 딜러도 차를 팔고 남겨 먹어야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선 수수료라는 걸 받아요. 국산차 같은 경우 한 30만 원 정도 되는데 차주 딜러한테 구매를 하면 그 알선 수수료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알선 딜러한테 구매하는 것보다는 한 30만 원 정도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자동차를 물어보면서 차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고차 성능 상태 고지자에 적힌 이름을 보고 판매자랑 대조를 해서 이 차를 판매하는 게 차주인지 차주가 아닌지, 그리고 허위 매물인지 허위 매물이 아닌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여기 날짜입니다. 이게 성능 기록부를 만든 날짜예요. 중고차를 팔려면 성능 기록부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고지를 해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조건 중고차 판매하는 날짜는 한 이 날짜 근처라는 거죠. 근데 지금이 10월 13일이에요. 근데 이 중고차 성능 기록부를 고지한 날짜는 9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달 동안 이 차량이 판매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해요. 여기서 그럼 또 우리는 어떤 거를 알 수 있느냐, 이 차는 한 달 동안 팔리지 않을 정도로 인기가 없다. 인기가 없는 매물은 아마 이유가 좀 많을 겁니다. 이 차는 추측하기로는 교환 부위가 너무 많죠. 무사고 차량이라도.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거의 사고차 같은 느낌이라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팅어 자체가 비인기 모델이고 특히 빨간색이기 때문에 회전율도 낮아서 한 달 정도까지 아직 판매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 무엇을 알 수 있냐, 이 차가 잘 팔리지 않는다는 건 딜러한테 손해라는 뜻입니다. 이 딜러는 한 2,600만 원 정도 되는 다른 차를 일주일에 한 번씩 팔았다 이러면은 마진은 100만 원씩 남긴다고 치면은 400만 원의 마진이 남는 거죠. 근데 이 차는 아직 한 달 동안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비용들을 다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주는 빨리 돈을 수급을 해서 다음 차를 사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장기간 묶이면 딜러한테도 손해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안 팔린 차일수록 딜러는 빨리 팔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좀 오래 안 팔린 차인데 내가 봤을 때 좀 구매하기 괜찮다, 이런 매물은 딜러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내고를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방금 차를 가져와서 판매를 하는 딜러
딜러보단 이렇게 좀 오랫동안 안 팔려서 빨리 팔고 싶어하는 딜러들이 내고를 해줄 가능성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용해서 잘 딜을 하시면 좀 어느 정도 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걸 이용해서 오히려 K카에서도 원래 진짜 원칙적으로 K카는 내고가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인터넷에 찾아봐도 K카 내고 받았던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근데 제가 그때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해서 내고를 받아서 구매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는 한 이 정도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이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중고차를 한 번도 구매해보지 않은 분들, 구매하려고 하는데 너무 막막한 분들, 기껏 구매한 중고차가 문제가 많으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되시는 왕초보 분들